안녕하세요. 동부정에서 만나는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먼저 오늘 낮에 소나기가 한 차례 시원하게 내렸어요. 소나기가 내린 뒤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덥다라는 말보다 아까는 추위까지 느낄 만큼 날이 선선해졌어요.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낮엔 덥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 또 코로나 말고도 감기도 조심하셔서 모두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정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정간. 보통 사정에 올라가면 정자의 한가운데에 정간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정간 배례란 사정에 올라가서 또는 혹은 사대에 서서 초순을 쏘기 전에 정간을 향해서 절을 하는, 현재 사정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예를 말하는데요. 정간에 대한 뜻을 풀어서 밝혀보면 정간 배례에 대한 기원은 확실하지 않고 각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설이 전해져 오고는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본 기는 약 3가지 설로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 지역에서 내려오는 설을 알아봤는데요. 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단 정이라는 것은 활 쏘는 사람이 진퇴주선, 나가고 물러서고 도는 것, 즉 몸가짐을 말하고요. 진퇴주선을 할 때 안으로 뜻을 바로잡고 밖으로 몸을 바르게 한 뒤 궁시를 가지고 각자 마음을 풀어놓으면 활을 잡고 쏠 때의 자세가 매우 심고하게 되면서, 즉 발사하는 자세를 완전하게 갖추는 것을 이름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이 어렵게 풀어져 있었어요. 또 간이라는 것은 천지도 한번 움직이고 한번 정지하는 순간이 있고, 우리 인간도 일동 일정 지간이 있으니 이것이 천인의 합치이다. 천지가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일동 일정은 활을 쏘면 반드시 적중하는 그 순간이다 라며 심오하게 적혀져 있는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활 쏘는 사람이 정간 아래에서 배례하는 의미는 그야말로 발입필중을 기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간의 뜻을 밝혀놓은 얘기는 예기사의편과 악기편에 언급된 사와 악에 대한 의미를 정간에 맞추어 풀어놓은 것으로서 정간 자체에 대한 의미로는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둘째는 영남 지역에서 내려오는 정간에 대한 해의로서 그 내용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평간이라고 하고 인간을 초월한 존재, 즉 신을 정간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간이 인간의 초월적 존재인 정간을 향하여 배례를 하는 것은 인간이 심약하고 무절제한 면이 있어서 인간 이상의 큰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이면서 인간은 이를 통하여 자기 인격 완성을 추구해 나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설 역시 정간 자체에 대한 해석이 불확실하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서울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로 본래 정간은 정자 한가운데에 있는 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묵과를 치를 때 전관이라고 하면 시험 감독관을 말하고요. 시험 감독관은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 딸려서 문무관의 전형을 맡아보던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정관 또는 민간 사정에서 사두가 앉는 자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간배례는 묵과를 치르기 전이나 평소 사두 앞에서 활을 쏘기 전에
응시자 혹은 일반 사원들이 전관이나 사두에게 절하던 것이 오늘날과 같이 변천되었다고 하는 게 서울 지역의 설이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정관 회의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마지막 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도 이건 역시도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즉, 정관이 사정의 중앙에 있는 간을 지칭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 과거에 묵가를 치를 때 혹은 민간 사정에서 과연 그러한 예식이 행해졌는진 어디에도 기록이 있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재 설로서만 전해져 있는 거고, 그러나 사실 분명한 건 정간배례라는 이름으로 현재와 같이 정간에 대하여 절을 하는 것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고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내용을 찾아본 즉슨 정간배례라는 말은 고제인 향사례, 그 향교에서 활쏘기와 잔치를 베풀어서 유학, 도덕의 풍기를 배양하던 의식의 한 가지로서 그 향사례와 대사례. 대사례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임금이 성균관에 거동하여서 선성에게 재앙하고 나서 활을 쏘던 예를 바로 말합니다. 그런 대사례 등의 의식을 기술한 중국의 예기나 조선시대의 국조오래설해라는 그 신숙주가 왕명으로 엮은 아주 오래의 설해를 정한 책이거든요. 국조오래설해 등의 아주 고서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고요. 1920년대 당시 궁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했던 조선의 궁술, 그 29년 이중화 등에서 편집된 궁도의 책자죠. 그 조선의 궁술에도 전혀 나타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정에 속하는 서울 황학정이나 전주 천양점 등에는 정관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서는 정관은 찾아볼 수 없고, 또 황학정에서는 고종 황제의 영정에, 천양정에서는 선생안, 그러니까 조선조 때 관아에서 전임 관원들의 이름과 직명, 생년월일, 본적 등을 적은 선생안에 모셔져 있는 사정의 중앙을 향하여 절을 한다고 하네요. 일설에는 해방 이후에 전북 남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예로 굳어버린 정간배례를 모두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숙제가 우리에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간은 사정의 가장 중심부인 가운데 간을 지칭하고, 이 자리에 과거 사정에서 가장 높은 계급, 우리 민간 사정의 가장 높은 계급은 사두님이죠. 사두가 앉았음은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한 정관 뒤쪽 벽에 그 사정 출신의 유명한 무인들이라든지 선비, 그리고 또는 역대 사두님들의 영정을 걸고 그곳에 예를 드렸을 거라는 것이 다수의 추측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옛날처럼 철저한 계급 사회가 아닌 현재잖아요. 현재에는 이 사정의 한가운데 정관이라 써붙이고 절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근본 의미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새롭게 우리가 다시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도, 그래서 정립해 보는 것도 필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현재의 정간배례는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후진들에게 올바른 궁도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 앞서가신 궁도인, 그리고 한량들에게 사표가 되었던 선생 및 궁도 발전을 위해 몸을 바치신 많은 분들에게 대한 경배로 파악하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조상들이 남긴 건 아주 건전한 사풍을 익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간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조금씩 궁도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양들이 방대하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활 쏘는 장면 또 활 쏘는 연습 이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실 텐데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열려있는 포천의 활터들이라는 거 아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을 들여주세요. 아니 사실 문도 없습니다. 항상 방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괜찮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